안녕하세요. 폴리앤 파트너스의 이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4편으로 만들어서요.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하는 시즌이 오잖아요. 뭐 제일 빠르게는 1월 달 말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비, 초기, 그다음에 뭐 도약도 있을 거고요. 창업 중심 대학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준비하는 시즌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겸 혹은 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 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관점으로 내 사업 계획서들을 바라볼지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이제 앞에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강의 시간에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죽하면 멘토분들도 우리 이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이걸 적어도 한 달 정도? 1, 2주 전만 해도 이것 좀 듣고 왔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 이제 제 강의를 들었던 창업자분들도, 좀, 뭐랄까요. 멘붕이 왔다 그럴까?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창업의 아이템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뭐 사실 제가 주로 다루진 않았는데 많은 창업자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교육을 어디서도 못 들어봤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할 정도인데, 어쨌든 저한테는 너무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인데 창업자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들 이제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하셨던 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다? 그러니까 즉 자기네 아이템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좀 난감해하는 좀 상황이었어요. 그 난감해했던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 내 아이템은 쉽게 선정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예비든 혹은 이제 3년 이내 창업자 초기든 뭔가 이제 아이템을 갖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있을 때 내 아이템을 뭐 투자자든지 심사역 되시는 분들 혹은 뭐 정부지원금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걸 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문제의 정의고,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솔루션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개발이 되면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엄밀히 따지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 분야가 있어요.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금 조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은 사실은 예비자한테는 자금 조달이 중요하긴 한데, 문제의 정의나 솔루션 개발을 하는 방법론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초기 창업자, 이미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이제 MVP라든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셨던 분들한테는 스케일업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예비자 입장에서는 스케일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문제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영상의 시간이 제일 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시갈에는 이제 두 가지로 쪼개야 되는데 그 영상물 두 개로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서 일단 스케일업을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정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영상을 만들 때 그때 스케일업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영상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스케일업은.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이제 네 번째 영상에 나올 텐데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정부 지원금이 아닙니다. 아주 표준적인 사업 계획서. 즉, 내가 앞으로 창업할 건데, 이 아이템이, 이제 좀 속된 말로 시장에서 먹힐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만드는 아주 표준적인 사업 계획서예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4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아이템을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
스마트폰.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르셨을 거고, 아기 때니까. 뭐 조금 이제 한 50대나 60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폰은 이렇게 뚜껑이 달린, 요즘 뭐 폴더 폰이라고 하죠, 폴더. 그 뚜껑 달린 폰이 있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제꼈다 하는. 그런 폰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뭐랄까요, 판 PC, 요렇게, 그런 정도의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이제 한참 후에 애플 폰이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온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화면이 커지고 그 화면에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즉, 앞으로 스마트폰이 화면이 커질 거고 지문인식을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지문인식이 모든 생체인식, 얼굴인식, 홍채인식, 혹은 이렇게 정맥인식,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문인식이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화면을 지문인식이 올라간다고 하는 가정, 거기에 모든 생체인식 중에서 지문인식이 최고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서 그냥 솔루션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지금 방식대로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 같은 멘토?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술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창업을 했습니다. 나와서, 몸으로 때우면서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아쉽죠.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창업을 안 했겠죠. 아니면 그 전에 회사를 잘렸던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 창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솔루션으로만 접근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자, 제가 2003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2017년도에 생체인식, 지문인식을 포함해서 생체인식으로 금융거래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생체인식, 지문인식 이런 걸 가지고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밀번호 그냥 네 자리만 넣고 하는 거죠. 아니면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지문인식은 계속 2017년도까지만 해도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보안용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안용을 비싼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용할 거냐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3년도에 창업을 해서 2006년도까지 만 4년, 그리고 이제 특허를 매각하는 2007년도까지 계속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근데 한참 뒤에 왔죠. 그때까지 버틸 자가는 없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서 저도 다른 방법론으로 접근을 했는데, 제가 가진 그 탤런트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쪽은. 그냥 저도 개발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저의 한계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접었는데, 이런 창업자들을 제가, 이런 창업 시장에 들어와서 늘 만나고 있어요.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가 참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창업 멘토로 활동할 때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좀 연세가 있었어요. 60대이다 보니까 이제 손주가 있고, 손주들이 혹은 이제 손주가 없더라도 조금 어린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나 자녀가. 그분들은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부르면 빨리 젊은 친구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은 뭔가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막 그런 상태다 보니까 잘 못 듣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귀에나 이어폰 혹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는 이제 뉴스를 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난 게,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좀 웃긴 거죠. 이어폰의 목적은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그 듣고자 하는 음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어폰인데, 그걸 외부의 소리를 들어가게 하면 노이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이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그냥 이어폰의 그 귀에 꽂는 부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소음이 그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소리도 듣고 잡음도 듣고. 근데 그런 이어폰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만들지 않죠. 왜냐면 이어폰의 목적이 그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열심히 만들고 하나도 못 팔고 망하고 끝났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뭐 창업자들 고집 그리고 또 이분의 이제 전 직장이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꽂히면 그냥 무대뽀로 밀어가는 스타일이셨어요. 그 어쨌든 망하고 났을 때 이제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왜 내가 말렸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원래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망하고 나야 가진 게 다 털리고 나야 그때 남의 조언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아이템은 연기가 안 나는 석쇠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중에 이제 몸에서 이렇게 뭐죠? 숯 냄새, 고기 이렇게 구운 냄새, 여러 가지 어쨌든 불 앞에 있었던 냄새들이 나니까 그걸 좀 줄여주면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혹은 뭐 점심시간에 여성 고객들이 고기를 안 먹으러 오는 이유가 혹시 뭐 그런 냄새 때문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하는 와중에 연기가 안 나면 어떨까?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은 연기 나는 거 일단 싫으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단은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분의 진단은 고기도 사실은 연기를 먹으면서 그 맛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이 연기를 아예 안 나게 해버리니까 옷에 냄새가 안 배서 좋긴 한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진짜 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뭐 제가 미각이 민감한 요리사는 아니니까 다만 저 같은 일반인도 맛을 느끼는데 변화의 맛을, 차이의 맛을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 안 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뭐 가정용이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정에서 숯을 태우고 뭐 이런 방식은 안 맞잖아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재 경보가 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거는 그나마 좋았는데 그 왼편에 있는 이어폰 그런데 본질, 즉 고기의 맛을 건드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네 가게에서도 쓰긴 쓰지만 잘 쓰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고기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아이템이 그냥 개발만 되고 이제 망한 케이스가 돼버린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생각이 나면 그 좋은 생각이 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좋은 생각을 구현을 해요. 이걸 저는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명에 너무 치우쳐진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에 이 강의를 들었던 창업자 중에 조금 멘붕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들은 학생이에요. 학생이 어느 날 이 감자 싹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강한 독성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걸 이제 살충제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딱 듣고 멘붕이 온 거죠. 자기는 이제 이 기능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걸 누가 사줄지 이런 걸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도. 그냥 발명만 한 거죠. 이분도. 그러니까는 뭐 타겟 고객은 누구예요? 그분들이 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F킬라 같은 살충제가 있는데 F킬라보다 성능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이 감자를 이용하면 가격이 더 비싸질 건지 싸질 건지. 왜냐면 이제 F킬라는 화학 물질이니까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나 그리고 기존의 F킬라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미 투자 금액 회수하고도 돈을 버는 회사일 텐데 이제 신규 회사가 들어가서 똑같은 F킬라 만든다고 뭐 친환경 F킬라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객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독성 있는 걸 가져다가 살충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감자가 싹이 나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버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한테 가서 감자를 받아다가 살충제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살충제 만드는 게 목적이냐, 감자를 버리는 거를 본인들이 회수해 갖고 오는 게 목적이냐, 그리고 이거를 만들었을 때 살충제는 또 누가 살 거냐, 뭐 농민이 살 거냐, 일반인들이 살 거냐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냥 감자의 독성을 이용을 해서 살충제를 만든다만 있는 거예요. 즉
솔루션을 가져다가 발명품을 가져다가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자,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창업자는 이제 제가 국방부에서 이제 군인들, 이제 군대에 온 친구들을 그냥 군 생활만 하기에는 좀 무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 부여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처음 만든 게 국방벤처예요. 그 제가 1회 때 가서 만난 친구가 이 양승창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다니다가 군대 왔는데 자기가 이제 랩실에서 했던 게 불가사리 연구였거든요. 불가사리가 이 다공성, 구멍이 숭숭숭 치즈 같은 구멍이 뻥뻥뻥 뚫린 구조라서 이게 이제 흡착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한다.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건 이제 공학적 얘기를 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가사리를 섞어서 제설제 만들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런 친환경 제설제는 국가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친환경들을 의무적으로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조달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받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발명으로 출발은 했지만, 이렇게 만들면 누가 사용할 거라는 고민을 하셨고, 결국에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왜? 공공기관에선 제설제를 늘 매년 사야 되거든. 왜? 눈 올 때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를 뚫은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국내에는 아마 이 친환경 제설제는 이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전국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은 이분 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20%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설 시장의 20%는 이분 거죠. 아무도 경쟁자가 없을 테니까. 몰라, 이제 지금은 이제 경쟁자가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쭉 시장에 진입할 때까지는 아마 경쟁 상대가 없었을 거예요. 있었어도 이제 수입품이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국산이니까 국내에서 이분 걸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공공기관은. 그럼 이분은 이제 그 시장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얼추 매출액을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분이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시장을 이제 옮겼어요. 왜냐면 이제 불가사리가 재생성이 있으니까 그 기능성을 가지고서 재생 크림 뭐 화장품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매출액이 300억인 걸로 봐서는 제설제가 거의 300억 원어치를 꾸준히 누군 공공기관에 사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300억보다 더 커지려면 뭐 그 제설제를 많이 사주는 공공기관이 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눈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더 우리나라의 기본사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일정한 바디예요. 그러면 이제 수출을 해야겠죠. 그것 빼놓고는 세츄레이션 된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친환경이면 아무래도 기존 제설제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사진 않을 거고 일정 부분만 사면 세츄레이션 된 거죠. 그럼 시장을 더 크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화장품으로 가신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어쨌거나 이분은 실제 타겟 고객이 발명으로는 출발했지만 다행히 찾아서 공공시장으로 들어가서 성공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만들면 이 아이템을 과연 누가 사줄 거냐라고 하는 타겟 고객이 없으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사줄 거냐. 그 얘기가 문제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예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루션을 대부분 들고 창업을 해요. 이걸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없잖아.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위험한 거죠. 야, 지문인식 센서 없잖아. 위험한 거죠. 그런 시장이 없는데, 고객이 없는데 혼자서 필요할 거라고 하는 착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리셋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타깃 고객을 누구로 정해서 이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내 걸 갖다 여기다 끼우시면 안 돼요. 즉 답을 정해놓고 문제에다가 쑤셔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랬고 많은 창업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리셋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솔루션이 1인 창업, 1인 가구다.
혹은 뭐 4인 가구다, 뭐 여성이다, MZ세대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무언가를 찾는 중에 내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솔루션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 이 솔루션의 타겟 고객을 정해놓고 그래도 거꾸로라도 한번 맞춰보시면은 그래도 내게 솔루션이 좋은지 나쁜지 판별은 되겠죠.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관찰을 하려면 내 타겟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 정의를 통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페르소나라고 해서 그걸 나라고 하죠. 내 고객이 나라고 해서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매할 건지 안 할 건지.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 관찰의 시간이 없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솔루션 가지고 창업을 해요.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창업의 문제는 뭐예요? 자금 조달 못하고 영업 마케팅이 안 되고. 그쵸? 그 원인이 그냥 나는 답만 정해놓고 답정 너야 그냥 정해놨어. 그러니까 타겟 고객들이 이 솔루션에 반응 안 하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모든 창업자들이 망하는 이유, 내가 제안한 솔루션이 고객의 반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없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그런 거죠. 즉 필요할 거라는 뇌피셜이 아니라 필요해라는 팩트가 필요한 건데 팩트 확인하기까지 창업을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 팩트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시제품이나 MVP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내 돈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라 돈으로 오긴 하는데 뭐 나라 돈 얘기는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라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창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업을 아예 하기 전에 내가 테스트를 미리 해보고 이걸 창업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때 나오셔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뇌피셜만 가지고서 일단 창업을 하고 보기 때문에 창업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실패, 망함, 폐업. 그걸 그냥 확인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관찰의 시간이 없어요. 타겟 고객에 대해서 인터뷰도 좀 하고 꾸준히 관찰을 통해서 정말 맞는 건가? 나만 이걸 보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몰랐지? 여러분들이 신의 이쁨을 받아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을 그 좋은 일을 전생에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또 맞을 확률보다는 어쨌든 낮으니까 대부분 쉽게 접근하거든요. 로또 확률은 800만 분의 1인데 창업의 성공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최악인 경우. 그러니까 10번 도전하면 한 번은 성공하고 평균 4번 중에 한 번은 성공하니까 여러분들 쉽게 창업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쉽게 창업하는 거. 도전하는 건 좋은데 도전하는 방식이 잘못된다는 거죠. 타겟 고객에 대한 그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창업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에 대해서 타겟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택시가 안 잡힌다. 비가 오기 때문에 택시가 안 잡힌다가 나왔을 때 그래? 비가 오면 택시가 안 잡혀? 그럼 뭐 왜 택시가 안 잡히지? 기사님 콜이 잘 안 와. 비가 오면은 좀 먼 거리 뛰고 싶어요. 돈이 되니까. 그럼 왜 단거리는 안 하지?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돈 되는 걸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올려준다. 뭐 콜비를 더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안들을 찾아줘야지. 그래? 그러면 비가 와서 택시가 안 잡힌다. 단거리 콜이 안 돼서 그럼 난 장거리 콜만 받아. 근데 단가가 싸. 혹은 장거리 콜만 잡아줘. 그럼 사람들이 이것도 안 쓰잖아요. 또 돈이 안 돼. 악순환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5번의 Y를 거쳐서 왜?
그 웨이가 5번 정도까지 됐을 때 그 문제를 고객들의 확인을 거쳐서 비로소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거 확인해 볼까? 그것도 조차도 창업 전에 가급적이면 내 비용을 들여서 검증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창업을 하시고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걸 투자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났다고 무대뽀로 하시면 안 된다. 반려견 앱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반려견 관련된 반려묘, 반려견. 그냥 대부분은 전용 앱이 없어서 이런 거 없던데요, 시장에? 그러고서 창업을 해요. 그리고 죄 망해. 그분들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앱이 없는 건 그냥 현상인 거지. 앱이 없어서 고통받지는 않아요. 왜? 그런 방법을 앱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쇼핑몰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뭐 데리고 간다든가 동물병원에. 근데 다들 전용 앱이 없다, 전문 앱이 없다, 이거에 주력하는 앱이 없다, 플랫폼이 없다, 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이 혼자 있거나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만든다면 맞아요. 근데 없어서, 존재가 없어서 만든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들 중에 제가 대체로 사회적 기업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 즉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나란 일인데 그 본인이 해결하려고 들어. 가난은 나란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사회적 기업이 하려고 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즉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가 보충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사회적 기업들은 영리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다들 갖고 있다 보니까 영리를 좀 등한시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사회적 기업일수록 영리에 더 밝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영리하는 방법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후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리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죄악시? 뭐 터부시하기 때문에 돈 가져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연속성이 없어요. 올해 정도 사회적 기업 생기고 내년에 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회피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아까 같이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감자에 싹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제초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정도. 아주 단순하게 그냥 현상만 보고 하는 거죠. 그 현상의 이면은 뭐냐 이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자가 소비가 안 되면 저장고에 오래 보관되면 어쨌든 또 싹이 나거든요. 그럼 그걸 버려야 돼. 폐기 비용이 늘어. 그럼 폐기 비용이 늘어나면 나는 이 폐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살충제가 너무 비싸서 혹은 뭐 살충제가 친환경이 필요해. 그러면 막 감자의 싹을 이용할 건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냥 현상학적인 것만 가지고 접근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에 대한, 특정 타겟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 파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회피하셔야 된다. 학생 창업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한 앱들을 보게 되면 토스 같은 경우는 뭐 송금이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과정이 불편한 거죠. 과정. 절차가 너무 불편해서 송금이 불편하다가 아니라 과정이 불편해서 과정을 단순화시킨 거죠. 과정을 계산한 겁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해. 근데 어디는 남아. 그러니까 공급이 어느 쪽은 부족하고 어느 쪽은 많아. 그러면 공급 많은 쪽을 수요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공급인데
일정한 공급이에요. 그게 매진되면 답이 없어. 그런데 그 호텔 주변에 있는 일반 방들은 남아 돌아 또. 그럼 이걸 연결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참가자들한테. 그 지역의 여행자든 뭐 어쨌든 어떤 행사든. 그래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즉 공급과 수요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뭔가를 호텔방이 없는 걸 통해서 호텔방을 연결해 준 게 아니에요. 호텔방을 대신할 넘치는 수요를 해결해 준 거죠. 자, 슬랙이라고 하는 솔루션인데 뭐 저는 쓰진 않지만 이메일이 너무 업무에 불편하다. 그건 맞는 현상인데 그 이메일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말로 풀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해서 다양한 유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하기에 불편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거 뭐 카톡 사용하고 또 뭐 이메일 사용하고 또 뭐 다른 거 뭐 문자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하고 음성으로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하나로 좀 묶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멀티 유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그 솔루션.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불편함을 다양한 파편화되어 있는 걸 하나로 통합시켜 주는 거죠. 통합. 그렇게 해서 진짜 불편한 게 뭔지를 정의하셔야 돼요. 진짜 불편한 게 뭐냐. 현상학적인 게 아니라 진짜 불편한 게. 그럼 계속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Y가 한 4-5번은 나와야 여기까지 도달해요. 그럼 그 작업을 여러분이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되새김질하면서 저는 YY 물어보고 여러분은 그 YY에 계속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전문가랑 안 하셔도 좋아요. 팀빌딩 하셔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의를 잘 하시려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4가지로. 그걸 여러분들이 폼으로 만들어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날짜를 제가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크시트 가지고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는 작업을 하시면 앞에서 보여주었던 좋은 사례의 예에 도달하게 돼 있으세요.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가 한두 번만 도와드리면 도달하십니다, 다들. 해보세요, 정말. 5번의 Y를 하시면 거의 진짜 이후에 여기서 도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도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5번 안에 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도달합니다. 4가지. 이렇게만 정의할 수 있으면 돼요. 누구? 타겟 고객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페인 포인트가 생기고 있다. 이걸 해결해주면 이제 돈이 될 거냐라는 건 이제 확인을 하시는 작업. 그러나 문제의 정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그 솔루션은 이렇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의 솔루션은 99.9% 잘못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아이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스스로 검증하는 것까지는 스스로 다 해결해서 그 문제의 도출까지 내가 못 갈 것 같더라도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라도 X가 나오면 여러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YYY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X가 나와. 다 동글뱅인데 여기서 X가 나와. 다시 YY로 가야 됩니다. 왜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100%.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업계에서 쓰시려는 분들. 이 질문은 정부지원금 심사위원이 묻거나 투자심사역이 물어볼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발명과 창업을 혼돈하지 마라. 발명은
그냥 나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어. 이걸로 끝이 발명이에요. 뭐 그걸 특허로 내던 안 내던 그걸 떠나서 발명은 내가 부재한 걸 만들어내는 거가 발명인 것 뿐이에요. 창업은 부재한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발명해서 돈을 못 벌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 있죠? 에디슨.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돈 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전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기 하나.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거 하나 돈 벌었어요. 나머지는 다 돈 못 벌고. 괜찮아요. 발명은 돈 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창업은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안 되면은 창업은 망하는 거니까. 근데 발명은 돈이 안 돼도 돼요. 그냥 이거 내가 먼저 생각했어? 이거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발명한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창업이 되려면 이게 돈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하시고 창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발명한 거 가지고 사업계획서 쓰시면 어디선가 막혀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뭐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만나시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 근데 내가 좀 빨리 좀 뭔가 내 상황을 좀 점검해보고 싶어. 창업 준비를 준비하고 싶어. 그럼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이거 신청하시면 되고, 나 사업계획서까지 이것까지는 다 됐어. 나 뭐 다 준비 좀 잘했는데 사업계획서 자문을 좀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걸 신청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오늘 몰랐는데 그동안 제가 여기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에 5가 아닌 게 없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13개가 다 5야. 48개가 거의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한 20개, 30개는 계속 다 5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5를 다 줬을까? 뭐 4도 있고 뭐 3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몰랐던 거를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비용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비용을 받지만 비용 받은 거 이상만큼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이분들이 5라는 답을 피드백을 계속 남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너무 웃겼어요. 내가 못 해준 게 없나? 3 없나? 4 없나?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다 5더라고요. 5 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뭐 제 이력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종훈의 창업 카페의 유튜브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제가 아마 이제 한 3월이면 좀 바빠져요. 이제 심사부터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막 많아지고. 이제 겨울철에 조금 한가한데 그때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가니까 좀 많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제 강의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면 있고, 뭐 사업계획서 샘플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창업자들 사업계획서는 제가 여기다 공개를 하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공개하게 되면 그건 신의성실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창업자들 사업계획서는 보내주셔도 공개 안 합니다. 근데 R&D는 공개해요. R&D는 왜 공개하냐? 공개하는 또 되는 사업계획서만 공개해요. 그리고 창업자들은 거의 100% 안 하고 샘플 하나? 청년사관학교 샘플 여기 하나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한 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R&D예요. R&D는 그냥 많으니까 많이 좀 참조하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거 보내주시면 제가 답은 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템들 중에 제가 가끔 유튜브에 소재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이름을 밝히거나 직접적인 아이템을 이렇게 까발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 뭐 감자의 독성분이, 감자싹에 독이 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독성분이 있다라는 걸. 그걸 가지고서 뭐 살충제를 만들는지 뭘 만드는지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싹에 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저는 노출해도 문제는 안 된다. 이분들이 뭐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특허가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감자에 싹 있는 거는 다 아니까. 그래서 문의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 카페 저기 그 유튜브란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여기 있고, 그래서 한번 접속해서 다운 자료 같은 거 받으셔서 그냥 무한정 쓰세요. 뭐 강사도 좋고 멘토도 좋고 그냥 제 자료 막 갖다 쓰세요. 괜찮아요. 뭐 제가 만든 자료는 거의 없고 저도 다 어디서 배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원래 하늘 아래 제 것은 없다 보기 때문에 저도 갖다 쓰시라. 자,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으셔서 1월 달에도 강의해 주세요라고 서초 창업 스테이션에서 지금 의뢰를 이미 받았거든요. 그리고 컨설팅도 같이 해요, 2월 달에. 그리고 요때도 이제 여러분 이제 사업계에서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피칭도 제가 봐드릴 텐데, 이건 이제 12월에 이미 했으니까 이거는 뭐 끝난 거지만, 1월에 다시 해요. 1월에 할 때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제가 홍보를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제 서초 구민만 되는가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서초 창업 스테이션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냥 서초구 구민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초 구민으로 제한하면은 많이 올 사람이 없는데 그냥 서초 창업 스테이션 홈페이지 멤버십 회원이면 된대요. 저도 회원이에요. 저 천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 듣고 싶다. 저 만나서 좀 자문 받고 싶다. 강의도 듣고 싶다 그러면 요 날짜에 하면 되는데 미리 신청해야겠죠? 아마 이제 1월 초에 받을라나? 아니면 12월 말에 공고가 뜰라나? 어쨌든 여기 공짜니까 이거 공짜니까 여러분 얼마나 땡큐예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공짜로 하면 좋잖아요. 돈 내는 것보다. 제가 멘토링 아까 그 크몽에서 신청하는 게 35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35만 원 크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공짜로 자문 받고 강의 듣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죠. 그러니까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홍보로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그냥 단순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을 디미면 안 된다. 솔루션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그 왜 나왔는 거는 문제의 정의인데, 문제의 정의는 타겟 고객으로부터 검증된 거냐가 기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